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채권, 임차권의 전세권 좋은 점 5가지입니다. 먼저 비용은 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금액이 크면 다릅니다. 임차권은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그 설정 비용이 똑같습니다. 정액제라고 하죠. 우리는 통상 600원, 700원이죠. 이를테면 1억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는데 600원입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데 10억도 600원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률제입니다. 정률제가 얼마냐? 1000분의 24%입니다. 그래서 1억일 때는 24만 원이 필요합니다. 10억일 때는 240만 원입니다. 아까 아이파크 50억일 때는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파크 50억에 확정일자 받는데 얼마예요? 600원입니다. 600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걸 볼게요. 여기를 연장선상으로 여기를 보시면은 A와 B가 고등학교 시골의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A는 학교를 법대를 갔고 이 친구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갔습니다. 경영대를 갔어요. 이 친구는 학교에서 민법을 공부해서 똑같이 각각의 보증금이 1억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1억에 임차를 하는데 이 친구는 집주인을 설득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얘는 전세권이 뭔지 몰라서 중개사가 하라는 대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서 우리말로 임차권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분 다 공이 그래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러면 먼저 B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B는 선순위로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이 낙찰이 1억이 된 게 아니라 낙찰이 7천만 원에 됐답니다. 그러면 B는 경매 절차에서 일단 7천만 원 회수했죠. 근데 아직도 얼마를 못 받았어요? 3천만 원. 이 못 받은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B는 경매 절차에서 7천을 회수하고 낙찰자로부터 별도로 3천만 원 회수합니다. 결국 총량 1억을 만족하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 절차 아니 됐든 경매 절차 받겠든 전액을 만족하는 겁니다. 전액을. 이게 대항력인데 A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A도 선순위로 전세권 되어 있는데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B처럼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근데 이 A도 이 친구도 공교롭게 1억의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낙찰이 7천만 원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1순위로 7천만 원 회수했죠. 근데 이 친구도 지금 3천만 원은 회수가 안 됐죠.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소멸됩니다. 이게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차권은 어떤 경우에도 전액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보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장이 되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 인수니까 이때는 그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경매를 넣거나 후순위 채권자 경매 사건에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운에 맡겨야 됩니다. 다행히 낙찰가가 1억이 넘으면 다 회수하지만 1억이 안 되면 회수 불능에 빠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당 관련해서 이 임차권은 만약에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차권은 1억으로 해놨는데 이 사람 낙찰이 1억이 됐다. 그러면 배당을 어찌냐면 임차권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효력이 미친답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설정한 사람은 매각대금 1억에서 배당을 다 받습니다. 왜? 임차권의 효력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미치니까. 그런데 전세권은 그렇지 않답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원칙이 건물만 미친답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권자도 똑같이 1억의 전세권인데 낙찰이 1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 다 받는구나?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물건에 따라서는 이게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서양과 달리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각각의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즉 무슨 얘기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가 따로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독주택의 밖에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10년이 넘으면은 건물을 감가상각 제로로 놓죠. 통상적으로 토지 평당가로 오는데 경매는 그런 일이 없답니다. 경매는 건물이 100년이 돼도 멸실되지 않는 한 반드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이게 일반 매매와 다른 점입니다. 경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을 제로로 못 놓습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도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 부동산 시장은 그러지 않죠. 허우대 멀쩡한데도 거의 감가상각 제로로 놓고 거의 토지 가격으로만 평당 얼마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리 들어서 단독주택이면 대개 토지 부분이 비중이 한 70%,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이 비중이 한 30% 된답니다. 그럼 실제는 1억이지만 전세권자는 건물 부분에서 배당받아야죠.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만 배당받아야 된답니다. 3천만 원. 7천은 날라가야 돼요. 전세권자가 이걸 알고 전세권 등기했을까요? 1천만 원만 쓰는. 더 자기는 보증금 1억이 두텁게 보호될 줄 알고 등록세 얼마까지 냈어요? 1억이면 24만 원까지 부담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안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요. 이제 후순위에 있어. 지금까지 선순위였는데 후순위. 이제는 어차피 대항력도 없어요. 그런데 A와 B가 똑같이 현재 서울 지역에서 공이 1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B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최우선 변제 공부했죠.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1억 천 이하일 때는 3,700만 원까지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비록 후순위일지라도 1억 중에서 3,700을 일단 확보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도 후순위인데 얘는 0원입니다. 왜? 최우선 변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이랍니다. 특별법 규정. 우린 전세권의 모법은 민법이죠. 일반법에는 우선 변제까지는 있어도 최우선 변제 규정은 없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보증금이 비록 소액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유리한 점에 놓은 겁니다.